얼마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허리가 아프니 의자와 책상을 반입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또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인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많은 여러가지 지금 센세이션이 좀 일어나고 말았죠. 거기에 대해서 조갑재 대표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평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을 하시라, 정치를 하실 생각을 마시고 애국을 하시라, 이렇게 논평을 한 게 있어서 제 나름대로 거기에는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론 그것부터 이야기할까요? 허리가 아프니 의자와 책상을 반입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황교안 권한대행이 들어주지 않았다. 몸을 사리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당시 잡아먹듯이 덤벼드는 그 당시 야당이죠. 그 야당들의 아주 그냥 폭력 앞에서 몸을 사리느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의자와 책상을 들여보내지 않았다. 의자와 책상 들여보내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의자와 책상이 반입되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사소한 문제인데, 조갑재 대표 얘기는 이것이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소하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것이 사소한 이야기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런 생각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교도소에 깜빵에다가 의자와 책상을 넣어주는 걸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문재인은 넣었고 황교안은 권한대행은 넣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의자와 책상을 넣는 거는 일단은 그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구치소겠네요.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장이 그 규칙을 어기고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구치소장 위에는 또 무슨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이런 구치소 일을 관장하는 어떤 기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글쎄, 문재인 정권이 넘어와서 그것을 문재인이 그 의자를 넣어드려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 중에 누군가, 구치소장이든 누구든 간에
아, 이건 넣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반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이걸, 구치소에 의자 넣는 거 결정하는 걸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조갑재 대표께서 하신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을 하시라, 정치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애국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정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조갑재 대표의 취지로는 애국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조갑재 대표가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뭐 틀리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서 애국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정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갑재 대표한테 묻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정치를 하면 안 됩니까? 애국을 해야 하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예요. 정치가보로 정치를 하지 말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애국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가가 정치를 안 하면 그게 애국하는 겁니까? 애국을 방해하는 거죠. 정치가는 정치를 해야만 애국을 하는 겁니다. 판사는 재판을 해야만 애국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 집행을 해야만 애국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해야 애국을 하는 것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인데, 정치가 보러 정치를 하지 말라?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5년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은퇴한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를 합니다. 국가 원로로서 이명박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고, 뭐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그 비명에 가신 분들 빼놓고, 그분들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살아있으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도 회고록도 나오고 지금 뭐 재판까지 걸려서, 이것도 하나의 정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정치가로, 국가 원로로 이미 못 박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뭐 재판이니 뭐니 이런 건 전부 정치입니다. 재판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적인 그 파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보러 정치를 하지 말라, 애국을 하라,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려면 정치를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좀 똑바른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당신이 하는 정치는 내가 볼 때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건 본인의 자유죠. 정견이죠. 정견 발표지만, 정치를 하지 말라? 애국을 해라? 글쎄요, 이거는 부적절한 언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그 박근혜 대통령 의자 반입 사건, 황교안 연루, 의자 반입에 연루된 황교안 연루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정치 지형이 급속하게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쪽은 아무래도 그런 게 강하니까 어떤 민심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얼마 후면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황교안, 김진태 양강구도로 갈 확률이 있고 어쩌면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3강구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황교안의 표를 나누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진태와 황교안, 오세훈 3파전이 벌어지면은 김진태가 이길 가능성이 있고 오세훈은 아마도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은 아마 후보 출마할 것 같고 그러면 3강 구도에서 김진태가 태극기 우파의 그 단단한 그 지지 그거를 기반으로 당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양강구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일단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황교안과 김진태 중에서 선택하라면 저는 김진태를 선택할 사람입니다. 황교안이냐 김진태냐 이걸 묻는다면 나는 김진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상황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최초로 1년 6개월인가요? 4개월인가요? 그 만에 침묵을 깨고 제1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그러한 정치적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였는가? 그분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감수성, 정치적 감수성이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의 판단으로 이제 내가 이야기할 때이다 이렇게 판단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을 하는 것이고 뭐 아웅산 수치 외국에 같은 경우는 아웅산 수치 여사 이런 사람은 뭐 인생의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옥중 정치를 하신 분들이에요. 아웅산 수치 같은 사람. 그리고 특히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는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은 옥중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중 정치가 아주 보편화된 정치 형태였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건강이 문제돼서 그렇지 나는 옥중 정치가 되었든 옥외 정치가 되었든 정치는 똑같은 정치고 그것을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위에다 더 얹어서 애국을 하시라. 당신이 하는 일은 좀 애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물론 뭐 의자, 책상, 반입이라는 너무나 사소한 걸 가지고 또 수인 번호를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걸 가지고 황교안을 이렇게 질책하였다. 이런 건 너무 너무 사소한 건데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치졸하다. 이것이 조갑재 대표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국을 하시라 이런 뜻인데요. 황교안과 김진태를 비교한다면 김진태가 진골이죠, 진골. 진골 세력이죠. 물론 김진태 의원은 뭐 친박 출신은 아니지만 이제 친박이 이제 돼버린 친박으로 더 간주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어쨌든 김진태는 초지일관
자신의 신념이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황교안의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황교안이 보여주었던 탄핵 정국에서의 그 단점, 첫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결혼이 있으면 결혼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박한철 헌법소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추천 안 한다는 거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러니까 황교안은 분명히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동기가 그 당시 그 야당의 그 잡아먹을 듯한 그런 폭력의 위협이었다. 어쨌든 간에 폭력에 맞서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고, 일단 황교안은 제일 잘못한 것이 그겁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안 한 거. 이정미도 퇴임하면 이정미 후임도 그때는 그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또 후임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이정미 퇴임을 앞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의 후임자를 고르고 있다라는 소문은 좀 있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황교안은 그때 권한대행으로서 제일 큰 실책이 헌법소장 임명하지 않은 거.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래서 제일 큰 실책으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사드 배치를 강행한 건 잘한 것이고,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도 잘한 것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잘한 것이고, 이 황교안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책상, 의자, 반입을 안 했다. 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양측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요.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그 급소를 그냥 후벼 패는 그런 발언이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사소하지 않고 사람의 그 급소를 후벼 파는 그러한 지적이죠. 어쨌든 오늘 제가 오늘 저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이고 정치가가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옥중 정치이든 옥외 정치이든 양단 간에 정치가가 구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여당의 탄핵에 의해서 구금되는 건 다반사기 때문에, 그럼 구금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가가 정치를 하는 것은 곧 애국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갑재 대표가 하신 말씀은 틀렸다. 조갑재 대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 정치를 하시는데 올바르게 하시라. 이렇게 유형화를 시켜서 뭐 황교안이 책상을 안 넣어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애국을 하시라. 글쎄요, 애국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탄핵 사태를 당한 우리 모든 국민은 다 애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도 애국자가 아니죠. 정말 애국자라면 안중근 의사같이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앞에 총을 겨누고 한 방 막 쏴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랬으면은 그 탄핵이 됐겠습니까? 그럼 본인은 물론 사형당하겠죠. 안중근 의사같이. 우리는
그만한 용기와 힘이 없는 비겁한 국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이었고 우리 모두 애국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보고 애국자라고 애국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짚어보고 싶고요. 예. 애국을 하시라, 이 이야기는 아주 잘못된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 사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읽혀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은 김진태를 지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의자 반입을 이렇게 해서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고부간 갈등 일으키듯이 뭐 그렇게 치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를, 즉 김진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